네, 오늘도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동시 접속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네요. 요즘에 항상 그렇죠. 지난주 화요일에 처음 10,000명 넣고 나서 계속 이제 10,000명 넣는 거죠. 지난주 화요일 날 처음 넘었죠. 처음으로 10,000명을 넘겨주셨죠. 네. 여러분들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전지현씨 BHC 치킨 쿠폰,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수가 17만 명을 넘어섰지요. 2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로 제가 크루즈 선도 여행사 롯데관광에서 드리는 400만 원 상당의 2인 크루즈 상품권 준비했는데요. 6월 12일 출발하는 상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방법을 저희가 정해놨는데 20만 돌파 눈앞에 뒀을 때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데 힌트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댓글, 알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열심히 해주신 분한테 가게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이 부분 잠깐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그럼 최양 원장. 네. 그러면 어때요 이제? 뭐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한 마당에 우리가 진짜 그랬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 할 거면 뭐하러 어렵게 전당대회 돈 쓰고 하냐. 그냥 처음에 당헌 당규 여론조사 없이 당신 100% 할 때 그때 그냥 쉽게 당헌 당규를 대통령이 지명하는 걸로 바꿔버리면 될 거를 그냥 복잡하게 뭐 만들어 놓고 그걸 또 그 뒤에 나온 놈마다 다 그냥 발로 차고 저기 하고 되는 놈 될 때까지 밀어주는데 안 되니까 그냥 막 시끄럽고 나온다는 말이 대통령이 미는 사람이 안 되면 탈당할 수 있느니 누가 되면 탄핵할 수도 있다는 이런 말 나오고 그러는 판인데 그건 뭐 이제 나중에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아예 그렇게 바꾸면 어때요? 대통령도 당무 개입할 수 있고 공천 개입할 수 있고 그렇게 바꾸면 안 돼요? 아니 그거야 뭐 법에서 정하고 그 사실 공천 개입하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돼 갖고 지금 판례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바꿀 수 없고 또 모양새는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쭉 나가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당대회인지 분당대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지보다는 정적만 늘어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고요. 뭐 솔직히 제 심정 같으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뭐를 다시 상처만 더 깊어지니까. 네, 저 빨리빨리 하고 사실 뭐 탄핵이라든가 분당 얘기 이게 사실은 제 눈에는 이거 뭐 특정 후보를 지금 역적 프레임으로 가는 거거든요. 탄핵이 뭐예요? 헌정질서 중단이고 그다음에 분당이라는 당 자체 존의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역적 프레임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이 전당대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사설들 보면 네. 제목들만 불러드리면 국민의힘 남은 경선 기간에도 이전 투고할 것인가 민망한 싸움 당장 중단해야 이게 여당 대표 선거인가 여전대 본경선 집권당의 품격과 비전을 밝혀야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의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사설 제목에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수신문 사설 제목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오늘 아침에 나온 것만 모았습니다. 그래서 참 빨리 끝나기만 좀 바라는 심정이고요. 이 이후에 정적들만 남는 이 사건을 어떻게 수습할지 참 우리 김수철 부원장님이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는 좀 뭐 이렇게 안타깝고요. 사실은 안타까운데 과거에 또 민주당 전당대회 보면 또 사실 2022년도만 해도 뭐 나가라고 하고 탈당하라고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또 하다 보면 뭐 건강 이상하다 어쩌다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갔거든요. 사실은 저는 현재 상황이 뭐 그렇게 뭐 깽판 날 정도는 아니다. 상황이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저도 어제 합동연설회를 가지는 못하고 현재 이제 유튜브로 중계를 봤는데 그 젊은 청년 최고라든가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정책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뭐 가스 난방비 그다음에 그 제주 공항에서 그 렌트카 빌리는 너무 머니까 그걸 좀 가깝게 해주겠다든가 또 이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국민의힘은 역동성이 있고 생명성이 있다, 다양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제가
그래도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또 한 20일 정도 시간 동안 그동안 우리가 실망시켜 드린 거 잘해서 조금 더 저는 그거 이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선전이었기 때문에 뭐 무슨 일을 하든 어쨌든 뭐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용납하겠지만 지금부터 실수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왜? 지금들은 지켜보는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언론도 관심도 커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후보들이 좀 잘해서 국민들 눈살 찌푸리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공천 개입 얘기하고 있어요. 아, 네. 다른 얘기 한 김에 네네. 나도 하나 그러면 그러면 마지막 물어봅시다. 공천 계획까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니 네. 공천 개입 좀 네. 이따 하고 그 다른 길로 빠진 네. 김에 궁금한 거 하나 있어가지고 네. 지금 컷오프 할 때 이렇게 여론조사 한 거 네. 아무도 모르는 게 정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뭐 김기현 대표는 내가 1등 했니 뭐 지금 오늘 어떤 신문은 아예 노골적으로 내가 취재해 본 바로는 뭐 순서가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이고 뭐 누구도 과반이 안 됐고 막 이렇게까지 썼어요. 네. 뭐 기자가 취재해서 그렇게 썼다고 하면 뭔가가 취재원이 있고 소스가 있을 텐데 당에서 그걸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거 이번에 제가 들어보니까 3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를 본 사람이. 예. 예전 같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다 모여 있는 데서 여론조사 업체가 밀봉을 해서 가져옵니다. 3개 갖고 오면 거기서 이제 엑셀에다가 그 서식을 넣어가지고 숫자를 딱딱 넣으면 거기서 결과가 나오니까 거기에 참관인들하고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들이 아는데 이번에는 단 3명만 가서 그 확인을 했고 그걸 발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거관리위원장하고 또 뭐 사무총장하고 몇 실무자들하고 해서 봤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좀 근거 없는 이야기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이 아니다. 네, 사실이 아니다. 여론조사 업체에서는 자기네 건 알 거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공개하면은 그것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계약 위반이기도 공개하면 하고 안 되겠지만 계약 위반이기도 하고 비밀을 엄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가능성은 더 없고요. 과거의 전례를 보면 그래도 거기 앉았던 사람들께서 나옵니다. 그 예전에 저도 서울시장 경선 때 거기 현장에 있었거든요. 있어 보니까 저희 내부에 있는 것보다도 아쉽게도 뭐 일부 언론에서 먼저 나버려 가지고 그때 아마 좀 많이 좀 어려움이 좀 있어서 원래 사람 본성이 예. 나만 알고 있으면 막 얘기하고 싶거든요. 아, 그래도 저는 그걸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그렇죠. 근데 이 경선 결과를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김두수 소장도 사무총장 해보셨으니까 네. 지금 이렇게 쭉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완전 근거 없는 얘기일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분명히 흘려준 놈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민주당에서 한 10몇 년 전에 한번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알려져서 원래는 이제 그 밀봉에서 한 3사람만 알게 됐는데 그런 바람에 아주 음하게 처벌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민주당 그런 일이었고 그런 게 알려지더라도 저건 다 가짜다. 이게 이제 일종의 10년 정도 정착됐죠. 그런데 예. 국민의힘은 지난번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러고 아직까지 그 문제를 처리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누군가의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걸 흘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흘렸을 가능성 하나고요. 예. 그냥 자기들이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을 가능성이 2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자에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여론조사 한 첫날 뭐 김기현이 앞서니 어쩌니 이런 얘기까지 펜앤 마이크인가? 예, 그거는 거기에서 완전 조작을 조작이죠. 했잖아요. 예,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데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원래 그거는 여론조사 기관 관리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하죠. 예. 저희 이제 이게 그 당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는 기조국이라는 실무 지원팀이 있고요. 저희 여연에서는 이제 여론조사 업체에 가서 조사하고 이런 실무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번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니고 이제 저도 이 부분은 우리 그 김두수 소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타당이라 하더라도 이 사례는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나 저는 좀 고민이 들었던 게 실무자들이 유출하는 것보다는 위에 위원급에서 유출을 하면 그걸 책임을 묻기가 어렵잖아요, 예, 사실은.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저희 뭐 여연이든 당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책임을 묻고 해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게 맞죠. 왜냐하면 예비 경선 결과가 본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어떤 생각에서 조금 믿냐면
김기현 후보가 아슬아슬하게든지 뭐 얼마든지 간에 1등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막 이렇게 흘러나오지. 만약 1등 안 했으면 그런 얘기 안 나왔을 거거든. 그렇잖아요? 네, 일단 저는 왜 얼굴이 빨개져? 방송 시작하고 나서 지금 김수철 부원장님 코가 조금씩 더 길어지고 있어요. 아니 저는 그래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안타깝고요. 일단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유축한데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수치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랬다고 하면 전달되면서 그럴 수 있긴 한데 저는 그 부분도 하여간 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천과 관련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 공천 관련해서 아까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정두원 의원님 책을 보니까 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긴 하셨는데 좀 우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저 용산 또 뭐 다음에 또 미래 권력을 꿈꾸는 민주당에서도 권력을 나눌 때 시민들의 역량은 또 제고가 되고 좀 더 커진다고 하는 말씀. 권력은 부장 안에도 못 나눈다 이런 말도 아, 하세요. 근데 저는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래서 제도가 필요한 거죠. 제도가 필요하고 아까 또 개인적 소양을 말씀하셨는데 민주적 소양을 키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민주적 소양을 키우고 또 대학 가서만 토론할 게 아니라 고등학교부터 토론을 해가지고 나무 생각이 중요하다는 의식을 많이 갖는 시민들이 많아져야 권력을 나눌 수가 있는데 권력을 독점해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권력을 독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이제 큰 문제긴 한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맺으면 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 네,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국민들이 왜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들은 제가 항상 생각하지만 정치 10단이라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저는 선거를 치를 때마다 그 결과를 보고 항상 전율을 하게 되는데 아무 말 안 해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 건지. 그래서 선거를 해야 되는 거고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뭐 이런저런 거 하면서 시침이 떼고 아닌 것처럼 이야기해도 국민들 다 알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봅시다. 봐. 예. 자, 지금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된 의혹 있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야 공방이 있는데 민주당은 특검해야 된다. 근데 정의당은 일단 대장동 특검은 하고 이것은 좀 봐야 된다. 라고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시절에 탈탈 털었는데도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렇게 지금 반박합니다. 이 특검이 가능할지 짚어보기 전에 노영희 변호사 지금 대통령실에서 추미애 박범계 시절에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팩트입니까? 네, 그때 당시에 검찰을 누가 장악하고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그게 현재 대통령님 아니겠습니까? 2년 동안에 수사할 때 박범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이 거기에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의 주장 자체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유독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엮어가지고 마치 뭔가 팩트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저는 좀 경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했고 니네가 먼저 시끄럽게 하지 않느냐, 니네가 먼저 이 건을 이렇게 좀 공론화시키지 않았냐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고 두 번째 주장은 그래서 검찰이 다 확인하고 있었었다. 근데 니네가 그 당시에 제대로 하지 못했지 않냐. 이게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의 예전부터 현재까지 수사와 관련된 윤 대통령 집권하기 전에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주장하지만 윤 대통령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2, 3년은 더 있을 거다.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기소를 뭐 했고 못했고 수사가 제대로 됐고 안 됐고 이거는 그 상황 그분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상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가지고 말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두 소장 정의당 전략은 뭡니까? 그것은 일단 분리하자라고 한 속셈은 뭐로 보십니까? 일단 정의당이 그 당의 정체성에 약간의 이제 그 뭐랄까요?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헤매고 있는 데서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민주당 이중대가 되면 안 된다. 이 생각 아주 강하다 보니까 민주당과는 무조건 차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수사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특검이라는 건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분리하는 식으로 해서 당이 우리는 그래도 뭘까 좀 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뭐 진실만 보려고 한다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서도 제가 이제 이 역지사지를 해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의당에 만약에 국회의원이 지금 수사를 받는다면 정말 체포동의안 이런 게 올라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찬성할지 이게 이제 좀 다른 문제인데 이걸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하라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의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나오니까 정의당의 이러한 그 방침은 뭐 당이 그렇게 간다면 이해는 가는데 이게 앞으로 정의당의 다음 총선에서 과연 정의당이 제대로 이 뭐 제3당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까지 돼요. 저는 이제 사실상 정의당의 모태가 됐던 민주노동당의 창당기획국장 출신으로서 지금까지 지켜봐온 정의당의 이 길은 점점 정의당의 입지를 오히려 좁혀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저 듭니다. 하나만 꼭 저는 정의당 관련해서 꼭 이 말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정의당이 계속 주장하는 게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그건 법안으로 만들어가지고 없애버리면 돼요. 그거를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체포영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냐, 구속영장에 동의하냐 이 부분을 보세요. 그런 영장이 발부될 만한 여건이 되느냐, 요건, 구속 요건에 맞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건 왜 나옵니까?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소환에 불응했을 때 나오는 게 체포영장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이 소환했는데 안 나간 적이 있나요? 본인이 진술서를 그렇게 많이 작성해가지고 제출했는데 거기서 하고 싶은 말 다 했고 질문하는 거 대답했고 열 몇 시간 동안 지금 3번이나 나가가지고 얘기했는데 체포영장이 도대체 왜 나오는 말입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악의적 프레임을 쓰는 것 자체가 정의당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의당을 지지했던, 전 예전에도 정의당 지지했고 지금도 지지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정의당이 이 잘못된 관점을 하나를 가지고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제 김두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잘못된 방향으로 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이거 지금 본질이 아니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뭔가 방탄국회에 도움을 받는 것처럼 왔는데 하나도 도움받는 게 없잖아요. 뭐 도움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겠는데 사실은 그 이제 구속을 체포영장을 하는 이유는 뭐죠? 사실은 이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그건 구속영장이죠. 구속영장. 근데 체포 동의안을 네. 체포 동의안을 내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체포 동의안 소환에 불응할 때 소환에 불응할 때 하고 둘 내는 증거인멸하고 분리해서 얘기해 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구속영장을 이제 법원에서 청구를 해서 그러면 이제 그게 법관한테 가면 법관이 정부에 정부에서 오는 거잖아요. 체포 동의안을. 그러면 이제 동의안 얘기. 체포 동의안. 예. 네. 그럼 지금 다른 이야기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약간 예. 조금 예. 그 절차나 이런 걸 조금 예. 헷갈리신 것 같아요. 예. 그냥 하시죠 뭐. 아니 제가 지금 그 이재명 관련해서 체포 동의안 관련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이제 체포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네. 법원에서 그것을 이제 국회로 그렇죠. 보내겠죠. 보내죠. 여기서 말하는 체포의 필요성이 뭐냐는 걸 제가 질문한 그렇죠. 거예요. 체포의 예. 필요성. 그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체포와 구속영장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을 지금 구속을 해서 신병을 확보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조사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그 국회에서 지금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부결이 되고. 아니 그렇게 됐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니 이제 그렇게 이제 아마 영장을 친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충분히 체포해서 구속을 해서 조사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고요? 조금 옆길로 샜는데 네, 그거 네.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체포 동의안을 국회로 이렇게 보내는 것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보세요. 체포라고 하는 건 우선 그 사람을 못 잡았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체포를 합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틀 동안에 그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수사를 해본 다음에 예. 더 붙잡아서 수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체포랑 그러니까 구속은 구속영장 달라요. 청구하기 전에 체포 그럼요. 동의안을 예. 국회로 보내는 건데 그래야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그게 아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변호사셔. 변호사도 틀린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걸 보면 일단 검찰에서 영장을 법원에 보내잖아요. 예. 법원에서 이 사람이 이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이니까 체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지금 특히 국회가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정부에다가 이제 법무부에다 보내면 이 사람 우리가 체포를 해야 되겠는데 이제 국회가 돼서 이 사람 못 하니까 이 사람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세요라고 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결국은 체포 먼저라는 동의안인 거죠. 물론 이게 뭐 두 단계라니까요. 지금 체포 동의안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구속영장을 찾으면 그게 체포 동의안을 누가 보냅니까?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서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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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한테 보내고 법관이 법원이- 정부로 보내고 정부에서 국회로 보내고 그러니까 그게 네. 결국은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법원에 청구했을 때 네.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그래서 사람의 지금 말씀하신 체포 동의안은 다른 사례인 거고요. 국회 사례는 지금 국회의원인 경우에 특히 현재 국회가 열려 있는 경우에는 이 프로세스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 가지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자, 체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신병, 그러니까 신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영구적인 신병이 아니라 내가 잠깐 너를 불러가지고 뭔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네가 응하지 않는구나, 네가 어딘지 내가 모르겠구나라고 할 때 이제 체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경우는 구속영장 아니에요? 일반적인 원래 범죄 구속영장하고 체포영장은 달라요. 체포라고 하는 거는 체포영장이 아니고 지금 체포 동의안이잖아요. 예, 체포 동의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 네.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리를 제가 해주세요. 두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우선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예를 들면 아까 좀 전에 증거인멸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체포 동의안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잠깐만요. 김용하고 그러니까 제가 증거인멸 얘기하셨기 이해하기로는 체포 동의안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의원 아니면 해당이 안 되는 네, 표현이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일반 국민들은 체포영장이 있고 구속영장이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노영희 변호사가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알겠어요. 아니 불러서 부를 때마다 가서 조사 받았는데 왜 체포의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전에 네. 체포 동의안을 국회로 이렇게 보내는 것은 결국은 구속영장하고 같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네,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아까 일반인 그건 맞나요? 네, 맞아요. 일반인인 경우에는 우리가 체포해서 영장을 발부하 체포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분은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체포 영장이 발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의 예. 전제로 체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동의안을 내고 거기서 법원을 통해 가지고 온다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주냐 마냐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요건이 맞냐는 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건에 대해서는 악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왜 구속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아까 그래서 증거인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검찰은 갖고 있는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모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지금 뭐 원래는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하려고 하다가 정의당 얘기하다가 또 이재명 체포동의안 넘어가고 세 가지를 다 하려다가 다 못 해버렸네. 아유. 하나하나 합시다. 순서를 지켜가면서 네, 합시다. 네, 예. 자, 선물 드려야지요. 아까 뭐 이렇게 탄핵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럴 때 사무엘 비님이 주신 건데 차라리 안철수는 지역구도 분당 사는 곳이 분당이니까 반드시 분당한다고 공격하지 그랬어요. 유니스리 정의당 당명을 정의업당으로 바꾸세요. 이것을 뽑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김폴님 드려야죠. 쉬운 문제를 어려운 표현으로 쓰는 거네요. 결국 대통령의 공천권 탈환 작전입니다. 김폴님 지난번에 드린 것 같은데 예, 또 드리죠. 자, 두 분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그리고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받고 싶으신지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노영희 변호사 나와서 또 뜨거웠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